여기 나오나요? 네. 예. 자, 일단은 원단부터 말씀드릴게요. 예, 원단은 저희가 지난번에 계산하시라는 계산 그 양대로 사왔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원단을 할 때 손질할 때 뭐부터 보셔야 되냐면 안팎 구별은 기본인데 먼저 사선 작업이 필요합니다. 뭐냐면 예를 들어서 천연 섬유 같은 경우는 옛날 말로 진우시 이런 거 필요합니다. 사전에 이제 줄여주고 늘려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열을 가했거나 세탁을 했을 경우, 특히 물 세탁을 했을 경우 줄어들거나 늘어나거든요. 그렇게 되면 내 사이즈로 재단을 했는데 분명히 옷을 만들었는데 한 번 빨고 나서 몇 번 다림질하고 나서 사이즈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천연 섬유 같은 경우는 먼저 예를 들어서 모직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두 겹을 팽팽하게 놓고 다리미로 스팀 줘가면서 앞뒤로 뒤집어 가면서 서서히 다려주는 그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다릴 때 어떻게 내가 예쁘게 보이려고 내가 잘 보이려고 겉감을 놓고 이렇게 겉을 보고 다리면 안 되겠죠. 왜냐면 색이 황변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뒤집어서 겉과 겉을 마주 놓고 뒤집어서 안을 보고 다려줍니다. 되겠죠? 또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는 또 물에 담궈서 하루 정도 잠깐 몇 시간이라도 담가가지고 좀 줄여주고 늘려주게 해서 또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한번 해야 됩니다. 근데 좀 덜한 거는 화학섬유가 좀 첨부된 거 있잖아요. 폴리에스테르나 이런 거는 이제 변형이 덜하기 때문에 굳이 안 하고 바로 하셔도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미리 다리미 할 거는 너무 쭈글쭈글 해 놓으면 또 다리미 해야 되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를 하실 거냐면 원단 안팎 구별을 해야 되는데 안팎 구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뭐냐면 가장 광택이 나는 부분이 겉이에요. 우리가 당연히 알듯이 그죠?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뭐냐면 셀비지 라인이라는 거 있습니다. 여기 식서변이라고도 합니다. 그 식서변이 이제 구멍이 뻥뻥뻥 뚫린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다 아닙니다. 무조건 아니고 통상적으로 오돌오돌 튀어나온 부분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또 그리고 다른 쪽은 또 셀비지 라인이 또 보면 여기에 보면 폴리에스테르 60% 울 40%에서 원단 혼용률을 적거나 아니면 또 메이드 인 이탈리 안 그러면 제일 모직 이렇게 해서 자기 이제 여기다가 생산지 아니면 메이커 이름을 적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쪽이 이제 겉입니다. 되나요? 그리고 또 무늬가 있는 경우 무늬가 선명한 쪽이 겉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루트를 추측을 해서 안팎 구별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경우는 나는 내가 봤을 때 겉보다 안이 더 예쁘다. 그래서 나는 안을 겉으로 쓰겠다는 것도 괜찮아요. 단지 뭐가 있냐면 안에는 조금 까칠까칠한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가 그게 비유가 맞는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빨리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가 뜨개질 뜰 때 보면 실을 잊잖아요. 한 톨실이 끝나고 나면 실 이어놓고 어디로 보내줍니까? 살짝 당겨서 안쪽으로 보여주잖아요. 같은 개념이라면 여기 어떻게 안 보여도 그럼 이음새가 안 보이더라도 까칠까칠 올라간 게 많을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까칠까칠하니까 겉을 내서 입었을 때 어떻습니까? 버풀이 많이 생기겠죠. 안이 겉보다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선은 지금 식서 푸서를 구분을 할 건데요. 식서는 말 그대로 식서변이 이렇게 돼서 안 풀립니다. 푸서변은 풀립니다. 그죠? 식서변은 처음부터 조직이 단단하게 나와서 안 풀리도록 만들었어요. 일반 옆에 내가 짜여진 원단보다는 조금 더 두껍고 좀 더 촘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옷을 만들 때 여기를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너무 딱 붙여가지고 써가지고 시접에 쌤 이거는 옷에는 안 나오고 시접으로 괜찮나요?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아주 희망적인 눈빛으로 저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빨리 대답해줘. 응이라고 알아요. 응 아니야거든요. 왜냐하면 두껍잖아요. 시접이 그죠? 그러면 또 안 되기 때문에 안 쓰고 합니다. 근데 요새 또 어떤 경우는 보니까 디자인으로 일부러 잘라가지고 바깥쪽에 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디자인으로 사용하지 않고는 의도적으로 아닌 경우는
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식사변을 분간을 해서 겉과 겉을 놓고 이제 재단을 할 겁니다. 이 원단으로 봤을 때 겉과 안을 구별하려면 여기가 겉이고 여기가 안으로 보여집니다. 그죠? 그래서 식서변을 이렇게 빼서 식서끼리 마주보고 저쪽으로 쭉 해주세요. 이렇게 펴줄 겁니다. 겉과 겉을 마주보고, 예. 자, 이렇게 됐지요? 자, 이렇게 펴서 지금 할 건데요. 어떤 분들은 이거를 겉과 겉을 식사변을 이렇게 마주 보라니까 이렇게 마주 보긴 하는데 헷갈려서 요렇게 잡는 분도 계세요. 이렇게 잡는 분도 계신데 뭐 패턴을 배열하는 게 따라 틀린 건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이렇게 겉과 겉을 놓고 이렇게 마주 보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어떤 선생님들은 요렇게 이어진 부분이 내 앞으로 재단하는 사람 앞으로 오게 해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꼭 이거를 이쪽에 이렇게 겹쳐진 부분이 앞으로 가든 안 그러면 요렇게 골방향이 내 앞으로 오든 저는 그거를 크게 문제 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재단하는 사람이 움직여야 되고 어차피 내가 편한 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문제 삼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아까부터 제가 식서, 푸서 자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식서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식서 방향으로 해야지만이 옷이 무게가 이렇게 일어섰을 때 차름하게 잘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하는데 근데 디자인적으로 꼭 식서로만 재단을 해라는 법이 없습니다. 디자인이 내가 이런 무늬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스트라이프 무늬가 이렇게 내리줄 무늬예요. 그죠? 근데 나는 이 원단이 마음에 들고 스트라이프 간격이 마음에 들고 컬러가 마음에 들어요. 근데 식서 재단만 해야 된다. 이러면은 디자이너가 붓으로 재단할 수도 있잖아요. 가로 스트라이프로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 나는 조금 더 멋있게 조금 더 율동적으로 하고 싶다면 바이어스 방향으로 재단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꼭 식서로 해야 되는 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식서로 재단을 해야 되는 경우 소재를 갖다가 패턴을 갖다가 얹었을 때 마킹할 때 비스듬히 나서 애가 식서도 아닌 것이 바이어스도 아닌 것이 원단이 탁탁 돌아가게끔 만든 그런 에러가 날 경우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문제냐 하면 보통 보면 조직을 짤 때 원단을 짤 때 경사보다 푸서 위사보다 경사가 식서실입니다. 경사의 실이 조금 더 무겁게 작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마모가 되지 말고 조금 더 잘 견디라고 찔겨라고 푸서보다 경사실이 위사보다 경사실이 조금 더 무겁고 조금 더 굵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사로 하면 딱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 식서 방향으로 재단을 안 하면 어떤 경향이 여러분들 제일 이해가 쉬운 게 바지를 정장 바지 주름을 쫙 내가지고 입었는데 딱 입었는데 내 다리 오다리도 아닌데 한쪽으로 탁탁 돌아간다. 이런 거는 식서 방향으로 재단을 제대로 못해서 그런 거예요. 보기 싫잖아요. 두루두루. 그죠? 그리고 정장도 예쁘게 딱 위에 자켓 아우터 입었는데 한쪽에 딱 있는데 이렇게 딱 떨어져야 되는데 탁탁 돌아가잖아요. 그거는 재단을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식서 방향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패턴을 주세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2시간에 걸쳐서 플리츠 스커트 패턴을 제도하고 패턴 정리를 했습니다. 패턴 정리를 하여 이렇게 패턴을 구해놨습니다. 그죠? 그래서 앞판이든 뒷판이든 이렇게 구획을 할 건데요. 자, 재단을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구획을 할 때 이제 마킹 하려고 이제 패턴을 막 얹어 놓습니다. 그죠? 그래서 계획을 하는데 계획을 할 때 뭐가 있냐면 제일 처음에 큰 패턴부터 나열을 해야 됩니다. 그죠?
큰 패턴부터 하고 사이사이에다 물론 식사 방향이나 바이어스 정확하게 지키면서 부속을 놔야 됩니다. 내가 부속을 나 아무 때나 막 잘라놓고 이제 큰 거를 하려고 하니 이래 되는 거예요. 아무 뭐 공간이 활용도 안 되고 뭐 중간에 남으니까. 그래서 룰입니다. 그것도 그죠? 큰 패턴부터 하고 M만 하면 제가 지금 패턴을 이렇게 돌리고 있지만 여기가 아래쪽이에요. 아래쪽이 요 밑으로 내려오게 이렇게 기획을 할 겁니다. 그죠? 예, 아래쪽이 위로 내려오게. 그리고 나서 제가 지금 잡은 게 뭐냐면 여기 백판이에요. 뒷판이에요. 그죠? 뒷판이고 뒷중심이 여기에 있고 뒷중심이 여기 있고 여기에 옆선이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뒷중심이 뭐라 했죠? 앞판과 뒷판을 한 장으로 뜨기 때문에 뒷중심에 골선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포개 놓고 나서 여기 골 방향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바짝 갖다 이렇게 붙일 거예요. 그죠? 이렇게 붙일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안 붙이고 그냥 갖다 이렇게 놓겠다 이럴 때는 여기는 지금 식사 방향끼리 두 개의 식사별을 딱 마주봉으로 잘 포개놨잖아요. 그래서 그냥 다른 선을 안 대고 이렇게 갖다가 붙여도 식사 방향대로 얼추 됐습니다.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뒷중심에 절개가 있겠다. 이건 그냥 갖다 놔야 되잖아요. 왜냐면 뒤에다가 시섭을 놔야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여기 엉덩이 선 같은 경우나 허리선 쪽에 하나를 그어줘야 됩니다. 하나를 가이드선을 그으려면 어떻게 긋냐면 직각자 예 부탁드릴게요. 먼저 자 준비될 동안에 말씀드릴 건데 일단 스커트 밑단은 4cm에서 5cm를 쓸 겁니다. 근데 이제 플리츠잖아요. 플리츠고 이렇게 살짝 이렇게 갈수록 와이드해지기 때문에 3cm 정도 줄 거예요. 물론 한 4cm 주겠다는 사람은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밑단 보고 밑단이 3cm 이상 확보가 되면 이제 이 정도 놓고 나는 이 정도에서 힙선을 만들어 주겠다 표시를 하면 됩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 신경 써야 될 게 뭐냐면 원단을 자르다 보면 균일하게 안 잘려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나는 펼쳐내 내 눈앞에 보면 이렇게 반듯하게 나와 있어요. 그죠? 반듯하게 나와 있는데 다 자르고 나니까 뒤집어 딱 보니까 여기에 더 적은 거예요. 이러면 또 내가 미쳤다 어머나 큰일 났다 이러다 난리 나는 거예요. 그죠? 항상 밑에를 이렇게 확인하면서 밑에 확인하면 여기도 지금 보면 1cm에서 1.5 가량 차이가 있거든요. 그걸 확보하면서 하셔야 되겠죠. 그죠? 여기 밑에 확보하면서 그죠? 예. 자, 그러고 나서 3cm 가량 되겠다 이러면 3cm 가량 되면서 그 다음에 보는 게 수직 방향을 보든가 여기 푸서 방향, 엉덩이선, 뭐 허리선, 뭐 바스트 라인 이런 거 보면 되는데 저는 지금 여기 엉덩이선에다 기준점을 잡아 놓을게요. 요쯤 하면 되겠다 이렇게 체크합니다. 체크하고 나서 셀비지 라인 식서변에다가 90도 이렇게 직각 잡아 놓습니다. 잡아 놓고 먼저 가이드선을 그어 줄 거예요. 요렇게 그죠? 요렇게 그어주고 나서 물론 연필러 요때는 요 가이드선을 마저 이어줘야 되겠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어줘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고 나서 감사합니다. 그어줘야 되잖아요. 자, 그러고 나서 요 끝에서 끝까지 엉덩이선 요대로 갖다 놓으면 어떻게? 요렇게 갖다 놓잖아요. 그러면 식사 방향이 맞아질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요렇게 하고 시작을 할 거예요. 스커트도 엉덩이선, 허리선, 밑단선 기준으로 하든가 아니면 요렇게 내리 수직선을 기준으로 했다 하면 요 방향이 요 폭이 같아야 되겠죠. 요 폭이. 그래야지만이 식사병에 나오는 겁니다. 뭐 바지도 그래요. 엉덩이선, 무릎선, 밑단선, 허리선. 그 다음에 뭐 원피스도 웨스트 라인, 바지단 다 이렇게 가이드선 잡아놓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식사변 잡는 거 말씀드렸고요. 일단은 여기 골선이니까 이렇게 갖다 놓겠습니다. 갖다 놓고 자, 시침핀으로 조금 올릴게요. 시침핀으로 핀 꽂아 줄 겁니다. 시침핀으로 핀 꽂아주고 사실 문진 있으면 편하거든요. 저는 작업실에서 그냥 문진 쓰는데 그냥 무거우니까 갖고 다니기 그렇잖아요. 좀 귀찮더라도 시침핀으로
팁을 드리자면 되게 시폰이나 이런 얇고 예, 하늘하늘한 원단은 조금 옮겨야 되겠네요. 그죠? 당겨보세요. 하늘하늘한 원단은 시침핀을 많이 꽂아주면 잘 그려집니다. 마킹이 잘 됩니다. 초크칠이. 예, 괜찮아요. 여기 맞춰서 했기 때문에. 요건 아까 임의로 그려서 예, 여기 맞췄기 때문에 괜찮아요. 자, 이렇게 하고 먼저 완성선을 마킹해 줄 겁니다. 마킹해 준단 말이 초크로 이제 그려준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완성선을 마킹하는데 초크를 쓰잖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 OT 때 초크 설명 잠깐 드렸는데, 초크는 이제 요거 제가 지금 잡은 것처럼 초 잡고 있고, 초로 만든 거 있고, 그 다음에 분필 초크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또 분필하고 초를 같이 섞은 초크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초자구 같은 경우는 요걸 그려놓고 다림이 열을 가하면 없어진다 했잖아요. 근데 이제 나는 이 선 보고 따라서 뭔가를 작업을 할 건데 테이프를 붙이거나 박음질 하거나 할 건데 다림이 한번 하고 집이 또 그러니까 없거든.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아시고 쓰고. 근데 그건 또 그나마 애교인데, 얘 같은 경우는 어떠한 원단에는 가끔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 다림이 쑥 가면 시커멓게 남아요. 예, 그러면 에라 나잖아요. 그래서 조금 특히 선은 섬유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짜투리 원단에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그 열을 가해보고 없어지는지 어쩐지 상태 보고 쓰세요. 이해되시죠? 그죠? 자, 그래서 먼저 이렇게 자를 놓고, 물론 요 딱딱한 좀 두꺼운 거니까 이대로 이렇게 그려도 됩니다. 근데 조금 더 쉬우려면 이렇게 자를 놓고 있잖아요. 그리면 조금 더 편할 겁니다. 그래서 위에 곡선 부분은 곡자로 그려줘도 되고 밑단도 그래요. 쓰실 때 초크는 날씬하게 하셔야 됩니다. 초크에서 에라가 많이 나거든요. 초크 두꺼우면. 그래서 가위 같은 거로 있잖아요. 가위 안쪽으로 해서 이렇게 갈아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특히 현장에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초크 굵으면 정말 싫어하시거든요. 저도 그렇고. 예. 예. 저희가 배울 때는 혼나면서 배웠는데 요새는 학생들한테 혼내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에라가 나면, 이것도 조금 그거 한데, 에라가 나면, 예. 에라가 나면 사이즈가 에라가 나기 때문에, 자, 그러고 나서 시접을 넣을 거잖아요. 그레이딩 자가 좋은 게 뭐냐면 다 쓸 수 있는 게 좋아요. 방한자가. 그래서 여기도 눈금이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되잖아요. 그죠? 이 옆선은 일단 1.5를 줄 거예요. 그럼 이렇게 눈금 놓고 1.5 잡으면 될 거잖아요. 이렇게 쭉. 한 방에 잡을 수 있잖아요. 그죠? 자, 밑단은 제가 몇 cm라고 했죠? 3cm라고 했잖아요. 그죠? 여기 방한자가 지금 폭이 5cm짜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딱 보면서 놓으면 찔끔찔끔 안 와도 되잖아요. 그 다음에 위에 허리는 1cm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킹을 완성선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시접선까지 그렸습니다. 그죠? 시접선까지 그리고 이 부분이 문제예요. 이 부분이 내려갈수록 A라인으로 바깥으로 퍼지기 때문에 나중에 단을 올렸을 때 어떻게 얘가 남는 경우가 있어요. 혹시 요거 여기 되나요? 여기 남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대로 그냥 해도 되고, 아니면 일자로 수직으로 이 부분을 이렇게 내리세요. 적어도 너무 이렇게 안으로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 나중에 또 튀나는 또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요 정도로 일자만 내려서도 괜찮거든요. 자, 그러고 나서 실표뜨기라는 거를 해줄 거예요. 실표뜨기는 뭐냐면 내가 받고자 하는, 내가 또 중요한 포인트라 생각을 하는 부분을 표시하는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표뜨기는 이렇게 일반 면실로 두 겹으로 합니다.
두 겹으로 하고 이제 내가 편한 바느질 쓰면 되는 건데 이거는 뭐 바느질 베테랑 3, 40년 된 사람들도 실패뜨기는 해줍니다. 단지 이제 얼마나 촘촘하게 하는지 포인트만 지 차이뿐이지,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실패뜨기 병제 기초잖아요, 그죠? 실패뜨기를 할 건데 실패뜨기는 어떻게 할 거냐면 제가 여기 초점 맞추고요. 살을 빼야 되겠네. 조금. 예. 완성선을 시작으로 시작할 거잖아요, 그죠? 완성선을 시작으로 해서 떠줍니다. 조금 떠주고, 자, 워낙은 책대로 하면 곡선 부분에는 한 2, 3cm 간격으로 곡으로 해주라 했어요. 근데 이거는 많은 곡선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의 직선에 가깝다 생각하고 한 5cm 간격으로 떠줄 거예요. 이렇게 조금씩. 너무 많이 뜨면 나중에 빼기도 힘들거든요. 아래 밑도 같이. 예, 두 개 같이 위아래 같이 이렇게 떠줄 겁니다. 일단은 쭉 이렇게 내가 길이가 되는 만큼 쭉 당겨줄 겁니다. 그래서 나는 좀 봉제가 잘 된다 이런 분들은 조금 더 간격을 해줘도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일단은 이렇게 이제 쭉 당겨줄 거예요. 당겨주면서 이걸 쭉 다 쓰는 게 아니고 이렇게 딱 잡고 잘라줄 겁니다. 어느 정도 하시면서 이렇게 놓고 또 이렇게 깨서 또 잘라줄 거면, 너무 길게 남겨놓으면 나중에 봉제선에 받쳐서 빼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처음 살 때는 재단가위 쓰시지 말고 쪽가위 같은 거로 있잖아요. 하시면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요거 하나, 물론 하나를 뜨고 자르고 하나 뜨고 잘라도 됩니다. 되는데 자꾸 하나 뜨고 다시 대단까지 들었다 놨다 할 때는 공정이 쓸데없는 공정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꼭 누지르면서 쏙 뽑을 수도 있겠다. 그렇죠. 이걸로 조정을 어디 빠지는 거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제가 지금 방향을 기럭지 방향으로 거꾸로 서서 해서 내 마음 같지가 않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 막 돌아다니면서 쓰시면 되니까. 자, 이렇게 하고, 자, 시작도 어떻게 했습니까? 시작점이 했잖아요. 네. 완성선에. 마침도 완성선에 맞춰줍니다. 마무리도 완성선에 끝냅니다. 그죠? 이렇게 끝냈을 거잖아요. 그죠? 그러나 밑단도 그렇게 해주면 되잖아요. 네. 이해되시죠? 근데 이제 저희가 표시해야 될 부분이 더 있는 게, 플리츠 스커트는 블리츠 분량에, 주름 분량에 해줘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주름이 있는데 요 중간 주름 같은 경우는 최소한 여기 완성의 표시. 자, 제가 해볼게요. 제가 여기 지금 실이 짧게 남아서 중간에 한번 자를게요. 여기 표시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종이 위에다가 이렇게 하세요. 뚫립니다. 뚫리고, 아이고 젠장네, 이 손톱에 천추이 하니. 자,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 다음에 표시 어떤 표시냐면 요 표시예요. 여기 표시예요. 중간 표시. 그죠? 요게 저 표시 여기 오기 때문에 요 중간선에 표시하고 내리 요까지. 그죠? 네, 맞아요. 그 다음에 또 여기에 요까지 표시할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에 하실 거잖아요. 네. 표시를. 그죠? 그럼 여기 중간은 어떻게? 중간에 이렇게 표시해야 되겠죠. 실표뜨기. 그래야지 이렇게 마주 이렇게 실표가 될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고로 여기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왜냐하면 여기서 딱 끝내면 되니까. 여기서 끝내면 자동으로 여기 표시가 되잖아요. 밑단은. 그죠? 끝내버리면. 그래서 여기도 그래. 할 필요 없이 여기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어차피 여기가 어떻게 끝에 표시가 자동적으로 되기 때문에 굳이 더 해버리면 나중에 헷갈리기만 헷갈리니까, 그래서 이제 실표뜨기를 뜰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실표뜨기 떴는데 저는 지금 하는 김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해서 마킹하고 바로 실표뜨기 떴는데, 자르고 나서 실표뜨기 떠도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자를 때는
재단 가위를 쓰실 때 여러분들 종이 썰듯이 이렇게 들고 이렇게 자르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에러가 나거든요. 에러가 나는 게 무슨 말이면 이러면서 서로 원단이 밀리고 이러면서 에러 나기 때문에 한쪽은 살푸시 짚고 꼭 이렇게 자리 잡아서 눌러주고 이렇게 자르면 됩니다. 두 개 같이 해서 잘라주고 이렇게. 새가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쑥 안 나가고 이 끄트머리 거친 경우가 있는데 사포 갖고 요 날은 건드리지 말고 끝에 이렇게 사사사 밀어주면 안 거칠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잡고 이런 식으로 잘라주면 안정감이 있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잘라줄 겁니다. 그러면 먼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앞판과 뒷판 사실 거의 같아요. 그럼 동일한 작업을 해주면 되겠죠? 먼저 큰 패턴부터 놓고 해주고 다음에 작은 패턴 할 건데 작은 패턴 남은 게 뭐가 있나요? 허리 벨트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느 정도 큰 패턴을 이거 지금 요 작업까지 하려고 하면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먼저 놓고 마킹하고 잘라놓고 핀 안 뽑으면 되거든요. 잘라놓고 두 개 잘라놓고 제가 다시 바로 또 허리 벨트 설명드릴게요. 그럼 되겠죠? 예. 자, 시작합시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일단은 큰 판부터 재단을 했잖아요, 그죠? 공간이 넓으면 큰 판부터 딱 패턴 넣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다가 작은 패턴 넣고 마킹하고 이렇게 다 보면서 하면 좋지만 저희가 이제 공간이 그렇게 넓지 않은 관계로 큰 패턴부터 하면서 이제 먼저 잘랐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실표뜨기 했잖아요. 실표뜨기 한 거 뒤에 보면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실표뜨기 하고 나서 이거를 뺄 거예요, 시침핀을. 자, 패턴을 빼고 요거 싹 들면 요 중간에 패턴 위에다가 했던 그게 보입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하고 나서는 걔네들이 지금 어떻게 반대쪽하고 두 개 같이 딱 고정이 됐잖아요. 실패뜨기 하는 바람에, 그죠? 그래서 아유 감사합니다, 조정해 주셔서. 절실했는데. 자, 요래서 요 사이 있잖아요. 재단가위, 쪽가위. 여러분들은 쪽가위를 뜨세요, 그죠? 왜냐하면 끝에 나중에 잘리면 안 되니까. 무슨 얘기 드리지? 아니 괜찮아요. 저는 요거 살짝 벌려서 여기 보면 여기 벌려지죠? 네. 그죠? 벌려서 이렇게 살짝 잘라줍니다. 분리시켜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잘라줍니다. 이렇게 잘라주면 이렇게 벌려 두 개 이제 나눠지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잘라주는데 제가 큰 가위 쓰시면 우리는 이제 가위 끝이 이렇게 가위 끝이 어떻게 가위 쓰는 게 숙달돼서 괜찮은데 처음 하실 때는 이게 감각이 없으면 훅 잘라 먹거든요. 열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쪽가위를 해가지고 쓰시면 되겠고, 예를 들어 지금 이 가위가 이렇게 빡빡하잖아요. 이러면 몽키 같은 거를 이거 풀면 편해집니다. 그리고 하룻밤 정도는 미신기름에 딱 해가지고 하면 잘 써집니다. 되나요? 자, 그리고 부가적으로 실표뜨기 돼서 한 개만 또 추가 설명 드릴게요. 실표뜨기 뜨실 때 지금은 기본적인 것만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패턴을 잠깐 주실랍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실표뜨기의 포인트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제 1포인트는 가다 뭐냐면 엉덩이 라인 포인트 딱 해주고, 그러면 엉덩이 라인 포인트는 우리가 이렇게 그동안 떴는데 가로 이렇게 딱 해서 가로 떠주면 가로로 돼서 포인트가 된다. 실표뜨기 뜨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퍼 위치도 가로로 이렇게 몇 센치 내려서 지퍼 위치 포인트 뜨거나 아니면 가위밥을 넣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가위집을 넣겠다. 지금 여기 지금 포인트를 했는데 가위집을 넣겠다면 선수들이 쓰는 방법을 해가지고 가위집을 넣는데, 자, 선수들은 그냥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고 조금만 좀 0.5 미만으로 내가 알아보기 쉽게만 이렇게 해줍니다. 근데 쑥 깊숙하게 해가지고 나중에 되면은 안 되잖아요, 그죠? 작게 이해되시죠? 가위점 넣고 하면 됩니다. 자, 실표뜨기 분리까지 시켰습니다. 요래가지고 그래서 짜투리 원단 이제 벨트를 할 겁니다. 나머지 원단 주세요. 제 걸 써야 되겠네. 가위가 빡빡해갖고. 자, 그래서 원단이
요렇게 이제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벨트를 해줄 건데, 벨트는 몇 개 해줄 거냐면, 겉에 2개, 뒷판 2개, 앞판 2개씩 해줄 거예요. 왜냐면 하나는 바깥쪽이고 하나는 안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요거는, 요 벨트는 뭐 실표뜨기 하거나 막 이렇게는 안 할 거예요. 벨트에는 뭐가 들어갈까 나중에 심지 작업 해주고 테이프 작업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할 필요 없이 조금 크게 자를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요렇게 골로 있잖아요. 벨트도 중심이 골이잖아요. 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벨트 폭만큼 요래놓고 하는데, 조금 원단을 아끼는 차원에서 잘 요래 맞춰보면서 할 겁니다.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식사 방향이 되려면 요 폭이랑 요 폭이 같아야 된다고. 그죠? 제가 볼 때 이렇게 보면 요 폭이 같아요. 같고 마킹 할 필요 없어요. 마킹 안 하고 그냥 쉬운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골 이렇게 편안하게 놓고, 그죠? 예, 편안하게 놓고 여기다가 뭐 핀 꽂아도 되고 잘 안 되면 뭐 해도 되는데, 이렇게 놓고 사방 몇 센치, 2에서 2.5 정도 크게 그냥 이렇게 자르세요. 이렇게 2에서 2.5 정도. 너무 크게 하면 낭비가 심하니 한 2에서 2.5 정도. 지금 요게 셀비지 라인이 보이는데 요거 나중에 잘려 나갈 거거든요. 요렇게. 그러면 하나 더. 물론 정확하고 정성도 들여야 되지만, 예, 굳이 어렵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쉬운 방법으로 하면서 정확한 것도 더 효율적인 작업 방식이잖아요. 그죠? 그럼 요렇게 지금 뒷판이 2개 나왔어요. 그죠? 그럼 요렇게 딱 해서 핀 딱 꽂아갖고 나중에 다 자르고 나서 뭐가 뭔지 모르지 말고 핀 딱 꽂으면 요 세트잖아요. 자, 요렇게 하고, 자, 앞판도 똑같아요. 요래 놓고 크게 자르고 2개 하면 되겠죠? 자, 요렇게 하겠습니다. 자, 하세요. 감사합니다. 되나요? 네네, 놓고 하겠습니다. 예. 자, 플리츠 분량을 이렇게 안감을 할 때 플리츠 분량이 다 필요 없어서, 다 필요 없이 그냥 없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플리츠 분량을 이렇게 종이로 접었어요, 저희가. 그죠? 이렇게 꺾어 놓았어요. 꺾어 놓고 할 때 확인해야 될 게, 걸음걸이는 잘 걸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A라인을 뺐기 때문에 충분히 걸을 수는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딱 접어 놓고, 그 다음에 안감. 예, 안감도 그냥 안감은 솔직히 안팎이 잘 구분이 안 되지만 이렇게 여기 뿅뿅뿅 뚫린 거 이런 거로 보고 식사 방향으로 펴서 이렇게 편하게 펴서 놓고 저단하면 되잖아요. 그죠? 안감은 이렇게 놓고, 자, 여러분들 이 자를 이런데 다리미 위에 쓰실 땐 좀 신경 써서 하세요. 안 그러면 다리미 뜨거우니까, 예, 녹아서 좀 되도록이면 다리미 근처에는 좀 안 두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고 나서 얘네들이 이렇게 될 거잖아요. 골이잖아요. 그죠? 골이고 딱 반듯하게 펴서 이렇게 놓고 핀 꽂아서 할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보면 여기가 지금 많이 남잖아요. 그러면 원단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살짝 위에 당기세요. 내가 나오는 만큼. 그죠? 네. 이런 거는 남으면 나중에 바이어스 감으로 써서 쓸 수 있으니까, 예, 원단을 아낄 수 있는 만큼 잘 아껴 써야 됩니다. 아껴 쓰고. 자, 또한 식사 방향이니까 요 폭이랑 요 폭이 같아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 놓고 나서 놓고 핀 꽂고 해주면 되잖아요. 자, 여기서 할 때 마킹을 하고 하면 됩니다. 마킹하고 잘라주면 되는데, 우리는 겉감은 실표뜨기 뜨고 막 이런 작업들을 했잖아요. 안감은 굳이 안 그렇게 하고 송곳으로 있잖아요. 그 전에 송곳은 뾰족하더라도 좀 어떻게
끝이 안 나간 걸 쓰세요. 끝이 이렇게 좀 안 좋으면 이렇게 원단이 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좋은 거로 해서 마킹하고, 아니면 선수들 굳이 뭐 나는 안 보고 하셨다 싶으면 이렇게 뚫으세요. 이거는 어떻게 지금 다리미 판대 위에는 가능하죠? 예, 다리미 판대 위에 가능하죠. 저기는 이렇게 안 뚫릴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알아볼 수 있는 거리만큼, 아무래도 곡선은 좀 더 촘촘히, 직선은 좀 떨어지게 해도 되잖아요, 그죠? 요렇게 하면 되겠죠. 위에는 1cm 동일한 선으로 하고, 그리고 잘라내면 되잖아요, 그죠? 잘라내면 되고, 완성은 어떻게 가위밥을 넣어도 됩니다. 조금 끄트머리는 여기 이렇게 된 부분은 살짝 이렇게 접어주고, 제가 제과 이래서 지금 1cm, 허리선은 1cm, 옆선은 1.5. 여러분들 마킹 하세요. 그 시접선도 제가 지금 시뮬레이션 보여드리기 위해서 아까 제가 마킹하는 방법을 겉감게 가르쳐 드렸기 때문에 요건 생략하고 바로 할게요. 자, 1.5. 제가 여러분들 저를 의심하지 마세요. 저는 1.5를 이렇게 바로 한데 대보세요. 1.5 맞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주고, 밑단은 1cm 하면 되겠습니다. 예. 밑단, 안감 밑단은 1cm. 자, 1cm 하고 완성. 제가 가위밥 넣으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가위밥 안 넣어도 됩니다. 아까 우리가 분명히 그걸 했잖아요. 퐁퐁 했잖아요. 네. 예, 그거로 송곳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를 가위집을 넣을 거다 이러면 요런 상태입니다. 요런 상태일 겁니다. 이해되시죠? 완성이 요런 상태일 겁니다. 여기도 가위집을 내가 넣는다 하면 요런 상태일 것입니다. 작게, 그죠? 작게 되나요? 이렇게 돼서 보면 지금 이거 뒤집어 봐도 여기 뿅뿅 뚫린 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거 보고 그냥 박으면 박아도 되고, 아니면 나 안 보인다 싶으면 잘 되고 쭉 연결하면 됩니다. 되겠죠? 그래서 안감 같은 경우는 벨트 할 필요 없잖아요. 안에다가 벨트 2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것만 몸판만 2개, 겉감이랑 앞판이랑 뒷판이랑 하면 됩니다. 되죠? 자, 하겠습니다.